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진짜 정신없이 한 주가 또 지나갔는데요. 12월의 음, 첫 주를 녹음일 기준으로 보냈습니다. 음. 저는 이번 주 초에 벼락치기 하고 있다고 했었던 시험으로 시작을 해서 더 정신이 없었는데 잘 봤어요? 어 네, 생각보다 다행히 어, 운이 좋게 잘 결과는 나오지 됐다.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감이라는 게 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음, 그렇게 시작해서 뭔가 '그래도 시작부터 뭔가를 해서 좀 좋구만.' 이런 느낌이었는데 주중에 음, 제가 그동안 굉장히 애정하고 또 아마도 토크토랑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을 만한 그런 브랜드가 음. 갑자기 파산 예고를 하고 잠적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또 참여하려고 신청했던 참여 보증금이 있는 참여 프로그램들이 음, 있어서 음, 보증금이 뭐 '받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음, 뭔가 그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만큼 배신감이 굉장히 컸어서 음, 하루 정도 약간 혼미한 상태로 보냈지만 지금은 음. '좋은 수업료였다. 인생 공부했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떻게 쓰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인 것 같은데요. 저도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진짜 많이 놀랐는데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였고 책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아쉽고요. 요새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정말 안 좋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음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제 바쁜 거에도 좀 적응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이제 나를 위한 루틴을 쪼끔 슬슬 챙길 수 있게 된 느낌이어 가지고 음. 쪼끔 '아 그래도 내 생활을 좀 찾아가고 있구나. 그 생활과 일의 밸런스를 쪼끔 맞춰가고 있구나.'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바쁜 음 거에 적응한 게 다행이진 않지만 그래도 루틴을 좀 챙길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음 우선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음. 네. 또 이런 아마 막바지 다이나믹한 일들이 채워지고 있는 12월 월인데요. 오늘 음. 토크토랑의 주제는 헌혈입니다. 음. 겨울철에 길을 걷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는 것 하나로 구생군 자선 냄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겨울 하면. 맞아요. 근데 저는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게 헌혈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의외네요. 왜 그럴까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면 헌혈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것들도 대부분 빨간색 상징하는 게 빨간색이고 음. 구세군 자선 냄비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빨간색이 워낙 또 겨울에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연상이 많이 되었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제가 꽤 항상 관심이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또 헌혈이기도 해서 오늘은 헌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님 겨울 하면 헌혈 많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저도 연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는 또 이제 추우니까 '남을 돕는다.' 이런 게 많이 음. 생각이 나고 또 헌혈만큼 또 남을 돕는 것도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음. 이 시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딱 떠오르는 술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먼저 골랐거든요. 네네. 이름 자체, 이 술의 이름에 오늘 주제랑 연관된 혈액이 이름에 들어가는 칵테일입니다. 음. 아마 칵테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바로 블러디 메리라는 칵테일이에요. 음. 블러디 메리는 사실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런 약간 대표적인 유령?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아 이 네네. 약간 예 막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아 느낌. 네. 네네. 근데 이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의 칵테일은 이름처럼 약간 토마토 주스가 메인이 되어서 아. 빨간색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고 피 연결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이 칵테일이 진짜 좀 신기한 게 음식에나 주로 쓸 것 같은 우스터 소스하고 타바스코 소스가 몇 방울씩 칵테일에 들어가요. 어. 그래서 네. 레시피만 보면 '어 괴식인데?'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 그런 어. 칵테일인데 이 토마토 주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해장술로도 꽤 유명합니다. 아 네. 그럴 만하네요. 음. 원래 보드카를 사용하는 칵테일인데 오늘은 주제가 헌혈인 만큼 이 헌혈한 날은 또 술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보드카를 뺀 무알콜 블러디 메리를 오늘의 피타이저로 추천을 해 봅니다. 음. 약간 피가 이름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음. 도전해 보기 어려운 음식인 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근데 재료 이름까지 굉장히 특이한 애들이 나왔네요. 우스터 소스, 타바스코 소스 이런 거는 저는 이런 거 들어가는 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들 아시는 칵테일인가 봐요. 음. 뭔가 이 재료들도 그렇고 이름이 주는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가볍게 이렇게 꿀꺽꿀꺽 넘어가는 술이라기보다는 왠지 되게 든든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맞아요. 토마토 주스가 또 다른 주스에 비해 좀 맞아요. 점도가 속이 좀 있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맞아요. 음. 저 토마토 소스 좋아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나중에 이름 보면 시도해 봐야겠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네. 함께 곁들일 음식으로는 또 그 토마토의 계열로 따뜻한 토마토 스프를 오늘은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블러디 메리도 토마토 주스 베이스의 칵테일이니까 뭔가 이제 '주스랑 빵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음. 들었는데 요즘 날씨가 좀 춥잖아요. 음. 그래서 '따뜻하면서 빵을 곁들일 때 좋은 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스프지.'라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렇죠. 뭉근하게 끓여낸 토마토 스프에다가 좋아하는 빵 이렇게 해서 곁들이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음. 왠지 헌혈한 날에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음. 이게 은근하게 몸을 데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음. 적절하지 않을까. 뭐 원하는 단백질이 있으면 토마토 스프에 살짝 추가하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토마토 들어간 스프는 또 다이어트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 저도 그 여러 가지 채소를 때려 넣고 그걸 토마토 베이스로 해서 푹 끓여 먹으면 그 야채를 잔뜩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음. 추울 때 먹으면 진짜 더 딱일 것 같아요. 빵이랑 토마토 맛의 술 그리고 토마토 주스 하면은 굉장히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음. 좋습니다. 이렇게 토마토 스프에 블러디 메리 한 잔 곁들이면서 음. 메인으로 헌혈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음. 사실 헌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시작은 헌혈 경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아요. 저는 이 주제를 제안했던 만큼 해본 적은 당연히 있고 또 꾸준히 계속 해 오고 음. 있는데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확인 해 보니까 37회 참여를 했더라고요. 진짜 많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헌혈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샌님 진짜 제 주변에서 진짜 정말 가장 많이 헌혈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취미가 헌혈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샌님처럼 꾸준히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저는 세 보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10 번은 당연히 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보진 않았어요. 음. 음. 서울에 살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 헌혈의 집 보이네.' 문득 들어가 가지고 헌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음. 시골에 오니까 헌혈의 집이 없어 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 먹었을 때 혹은 문득 이렇게 헌혈을 할 수는 없는데
그치만 또 음.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음. 학교로도 1 년에 한 2번 정도 헌혈차가 와서 그 아이들의 피를 가져가시거든요. 음. 그게 또 봉사 시간도 주고, 그리고 맞아요. 그거 하고 나면 막 과자랑 선물이랑 이런 거 주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애들이 "과자 준대." 이래서 참여하고 막 이런 애들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차 오면 꼭 하러 가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차에까지 가는 거는 꼭 하는데 그 헌혈 전에 검사하는 게 꼭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저는 되게 많이 거절을 당했어요. 헌혈하는 게 굉장히 의외로 어렵답니다, 여러분. 마음 음. 내가 헌혈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헌혈을 안 받아주는 상황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서 이따가 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한참 못 했었는데 저는 운동을 시작한 후로 약간 거절당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음. 그래서 기회 되면 저도 꼭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전 또 혈액형도 특이한 혈액형이어 가지고 이 음. '내가 헌혈하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약간 의무감 같은 걸로 헌혈차 보이면 꼭 이렇게 들어가서 하곤 합니다. 음.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 희귀한 혈액형이잖아요. 맞아요. 그 정말 일치하는 혈액형만 혈액형끼리만 받을 수 헌혈이 있는, 가능. 맞아요. 음. 맞아요. 가끔 그런 혈액형들은 그 속보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크게 사고가 있거나 하면. 맞아요, 맞아요. 급구 막 이렇게. 맞아요. 음. 저는 '왜 이렇게 계속 하게 됐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음. 어느 시점인진 모르겠지만 대학생쯤 헌혈을 그래도 몇 차례씩 가고 있었을 때 문득 그 헌혈의 집에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포스터에 헌혈 30 회와 50 회를 채우면 그 헌혈 유공장을 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음. 이게 그냥 그 상패 같은 거였는데 30 회를 하면 은장, 유공장, 50 회를 음. 하면 금장, 유공장을 굉장 준다. 그걸 너무 받고 싶었어요. 어. 어 그리고 이게 사실 저한테는 별것도 아니고 별로 힘든 것도 아니고 시간도 뭐 그렇게 맞아요.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수혈이 시급한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테니까 음. 되게 작게 사실 이게 아마 대부분 헌혈을 처음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얘기했던 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 시간 때문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그 뒤로도 되게 봉사활동을 가는 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꽤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인데 맞아요. 그거에 비해 헌혈은 좀 그냥 일상에서 잠깐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나눔이나 도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은장을 받고 맞아요. 나서도 음.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 보자. 음. 최대한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그 제한 연령이 될 때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음. 연령이 있군요. 맞아요. 그게 그나마 한번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뭐 60세 이후로는 못 어. 하나 뭐 이랬다가 이제 어. 사실 요즘 60대 분들이 엄청 정정하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좀 바뀌어서 대신 그때부터 처음 헌혈을 하시는 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그렇구나. 이전 나이대의 경험이 있으셔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헌혈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절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나이 제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님 37 회나 한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진짜 저는 이제 종종 헌혈을 하니까 그때 SNS나 이렇게 인증을 좀 종종 올리는데 음. 그럴 때마다 이제 지인분들이 대단하다. 꾸준히 하는 거." 요렇게 음. 반응을 많이 해 주세요. 응원도 해 음. 주시고. 근데 실제로 보면 주위에서도 헌혈을 참여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분명히 헌혈을 어렵게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겠죠. 헌혈 이야기를 음. 하면서. 음. 근데 뭐
제일 큰 거는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음. 아마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사실 음. 건강검진만 하러 가도 그 피 음. 뽑는 데서 체열하는 곳에서 긴장해서 기절하시는 분들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지인 중에도 있었고. 아.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합니다. 사실 음. 검진이나 검사 아파서 검사를 받을 때에도 정말 스트레스일 텐데 그걸 맞아요. '헌혈을 음. 한다는 결심을 하는 건 되게 힘들겠다.'라는 음. 생각은 드는데 고런 개인적인 이유를 빼고 나면 저희가 앞서서도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했던 음. '참여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게 맞아요. 한몫하지 않을까. 음. 이게 그래도 '어 해 볼까?'라고 해서 헌혈의 집에 가거나 헌혈 버스에 딱 들어갔는데 못 하고 나오는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많죠. 맞아요. 이게 사실 그냥 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한 혈액이어야 이게 수혈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건이 음. 많다.'라는 건 이해가 되기는 음. 합니다. 근데 진짜 많죠. 맞아요. 맞아요. 음. 진짜 많아요. 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진만 해도 몇 페이지잖아요. 맞아요. 일단 해외에 다녀오면 한 달간 금지. 뭐 음. 약을 먹었거나 병원 치료 뭐 스케일링, 치과 치료 이런 것도 종류에 따라서는 뭐 며칠 아니면 일 주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맞아요. 어 제가 되게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그 되게 긴 장기간 못 했던 이슈들 음. 중에 몇 가지는 그 타투를 하고 나면 1년 아. 동안 할 수 없어요, 헌혈을. 아하. 그리고 또 어떤 국가들, 지역들 같은 경우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아예 평생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 태국 북부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것도 음. 반년인가 1 년을 못 한다고 아하. 해서 어차피 못 하는 거 못 할 일을 한 번 해야겠다 해서 저는 그때 타투를 비슷한 시기에 해서 시기를 겹친 적도 있었고 어.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그 혈압 맞아요, 맞아요. 몸무게, 철분 수치 이런 거 사전에 다 검사를 하잖아요. 음. 거기에서 정말 많이 이제 반려당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맞아요. 여성분들 생리 기간에도 못 하고. 맞아요. 진짜. 진짜 기준이 굉장히 빡빡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리 기간이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면 여성의 4분의 1은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저는 쪼끔 많이 못했던 이유가 감기약이나 진통제 이런 것도 음. 먹어도 일정 기간 이상 하면 안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머리가 많이 아플 때는 진통제 같은 거 많이 먹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못한 일도 음. 굉장히 많았고 근데 심지어 '내 피에 처혈분이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실은 음. 손에 구멍 뚫어 봐야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이제 이 모든 걸 다 통과했어. 그래서 이제 손에 구멍을 뚫었어. 근데 거기서 철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류까지 다 쓰고 그냥 손가락에 빵꾸 뚫리고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어. 맞아요. 이런 경험이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헌혈차가 학교까지 와 주니까 음. 그냥 쉽게 가서 "안 돼요." 그러면 '아씨 안 되네.' 이러고 오면 되지만 예를 음. 들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 먹고 헌혈의 집에 갔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험이 몇 번 쌓이면 '아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지겠다.' 요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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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요. 맞아요. 연속으로 몇 번 거절당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제 20대 때 여자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아 나는 그냥 안 되더라.' 이러고 그냥 아예 맞아요, 안 맞아요. 가게 되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몇 번 이제까지 못 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한 후로 저는 거의 거절을 안 당하게 되었어요. 음. 네. 그래서 '운동이 또 이런 식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혹시 헌혈을 하고 싶으신데 자꾸 거절당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계시면
운동을 추천합니다. 음. 맞아요. 헌혈을 그리고 위해서. 어. 음 저는 사실 철분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서 진짜요? 철분은 신경 쓰지는 않는데 어. 그 철분 섭취를 신경 쓰시는 것도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맞아요. 헌혈 나도 진짜 뭔가 '헌혈 참여해서 뭔가 도움이 되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싶어. 나눠 주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음. 나와 남을 위해서 철분을 잘 챙겨 드시고 가시면 좋지 음. 않을까 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정한 몸무게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기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실은 남자애들도 이제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몸이 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들도 몸무게 제한에 걸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렇구나. 진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5 킬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남성분들도 걸릴 정도면 정말 말랐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맞아요. 음. 음. 맞아요. 그 정도의 체중이라면 본인 몸을 챙기시는 게 더 우선이기는 하죠. 어쨌든 맞아요, 맞아요. 나눔이니까. 맞아요. 또 하나는 장소가 진짜 별로 없죠.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나 큰 음. 회사 군대에도 되게 자주 온다고 들었고 맞아요. 그런 단체 조직에 있으신 분들은 헌혈버스가 꽤 종종 오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편하게 참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헌혈의 집이 생각만큼 전국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헌혈의 집이 없어서 그 음. 바깥에서 약속이 잡혔을 때 '그럴 때 음. 맞춰서 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은데 어. 근데 보통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면 헌혈 당일에는 헌혈하고 음주를 못 하니까 그쵸. 큰일 이제 나요. 음. 예 술을 안 먹는 날 약속이 있을 때 헌혈을 해야 되는 그래서 좀 날을 참 음. 잘 골라야 되는 그리고 음. 약도 먹으면 안 되고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음. 그리고 저는 헌혈하고 나면 아주 그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기운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속 잡힌 날에 헌혈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샌님은 해본 적이 있긴 한 거죠? 전 굉장히 많아요. 되게 정말 많이 대단합니다. 맞아요. 네. 헌혈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또 제가 생각나는 거는 무서운 게 가장 클 것 같고 저도 또 음. '시간을 많이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이게 봉사활동 중에서는 굉장히 금방 끝나는 일이긴 하지만 앞뒤로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음. 그다음에 특히 그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각박해지는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왜 남을 도와줘야 하는지, 왜 내가 바늘까지 몸에 꽂아가면서 남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헌혈 뭐냐 한번 해 봐."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점점 늘어나고 어. 이게 실은 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피는 이미 나한테 충분히 있는 거고 내 걸 빼줘도 나는 음. 충분히 다시 생산할 능력도 있는 거고 음. 그런데 그치만 남은 되게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면 얼마든지 저는 '나눠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요새 저는 아이들을 많이 대하니까 요새 점점 아이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남을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이게 또 음. 실은 헌혈이 굉장히 생명에 중요한 거긴 한데 저희가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만한 위기였는데 헌혈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볼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 건지 몰라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헌혈을 많이 한다. 헌혈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유난이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 음. 근데 진짜 나눔 자체에 대한 생각이 각박해진다라는 게 엄청 느 크게 느껴지네요. 음. 맞아요. 하느님도 얘기했듯이 사실 혈액은 매일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음. 음. 사실 시간을 잠깐 쓴다? 사실 전혈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분, 최대 30분 정도 아마 쓰게 될 음. 텐데 그 정도를 제외하면 내 걸 뭔가 포기해서 그러니까 뺏어서 남한테 주는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음. 무서워서 못 해. '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음. 음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는 건지를 경험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거나 가족 가운데 이런 수혈이 필요했던 경험들이 생기거나 음. 아니면 저는 몇 번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백혈구 부족으로 인한 음. 질병이 주변에 맞아요. 있으면 뭐 간혹 있잖아요, 학교나 회사 맞아요, 같은 맞아요. 데서도. 어. 그래서 이제 그 헌혈증을 모으게 맞아요, 되기도 하고 맞아요. 음. 그러면 쪼끔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음. 분들이 있다 갑자기 우리 조직 안에 누가 있었어. 그러면 음. 좀 평소처럼 헌혈 버스가 와도 쪼끔 더 참여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음. 아무래도 좀 가까운 일이 돼야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경험하기 전에 알고 참여하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참 음. 아쉽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년 아이들을 보니까 음. 이제 매년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쪼끔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음. 그러게요. 맞아. 이게 사실 거래는 아닌데 뭐 나한테 "그럼 뭘 줄 건데." 뭐 이런 사실 맞아요. 헌혈한다고 하면 "헌혈하면 뭐 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요. 음. 제가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죠.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이런 헌혈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헌혈회직을 저는 주로 가서 헌혈 버스가 아니라 헌혈을 음. 하는데 항상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오.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오.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예약을 그래서 저는 주로 해서 가는 편이고 오. 막 그래서 '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약간 그런 그러게요. 그런 따뜻한 든든한 마음이 음. 헌혈을 하는 동안 되게 많이 음.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음. 헌혈을 할 때 좋은 점이나 그리고 왜 우리가 헌혈을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음. 헌혈 오늘 제목도 그 자동 연상되는 문구를 가져왔는데 음. "헌혈은 사랑입니다."가 음. 한동안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적십자사에서. "헌혈은 사랑입니다. 헌혈은 뭐 나눔입니다." 요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헌혈하면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사실 적합한 답이 없는 게 기념품이 있긴 한데 진짜 음. 기념품이라서 맞아요. 음. 예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혈액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매혈이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라서 음. 이게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의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구조죠, 한국에서는. 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의 의학 기술로는 혈액의 대체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수술, 사고 이런 이슈로 수혈이 긴급하게 필요했을 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혈액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음. 아직은. 그래서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수혈이 필요해진 사람이 뭐 장기적으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될 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또 완전 MBTI N이니까 '헌혈하고 집에 가는 길에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아 할 때가 그러게요. 있거든요. 음. 그러게요. 음.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피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문득 깨달은 거예요. 음. 어 인공장기를 뭐 실험하네 마네 막 이런 와중에도 '아직 음. 인공혈액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오랜만에 해 가지고 음. '이게 진짜 되게 큰 중요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들 알고 있긴 하잖아요. 음. 음.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가 대체가 안 되는 존재기도 하고 수혈로서밖에 공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헌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머리로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음. 음. 근데 저는 이제 그치만 그걸 다 알아도 헌혈을 그럼에도 좀 맞아요. 하기 어려워하니까 음. 쪼끔 속세적으로 이 헌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실은 헌혈이 봉사활동 중에 가장 쉬운 봉사활동이어서 좋아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음. 이게 정말 간절한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걸 주는 굉장히 중요한 봉사활동인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 내가 내 피를 좀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남에게 도움을 줄 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나의 음. 존재만으로도 남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너무 막 도구적으로 '너무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은 이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나의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데 음. 효능감이 실은 내가 혼자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 근데 음. 나는 누워 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효능감이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저는 헌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의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음. 헌혈하고 나면 또 얼마나 뿌듯해요. 맞아요. 음. 그래 가지고 '이게 좋은 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안 하는 걸까?'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음. 음. 맞아요. 굉장히 편하죠, 봉사활동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 보면. 뭐 맞아요. 더러운 걸 만져야 되는 것도 없고. 맞아요. 육체적으로 음. 노동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음. 아니 그리고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아. 음. 수업도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너무 좋은데요? 그쵸. 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진짜. 음. 이게 또 되게 잘해 주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맞아요. 엄청 음. 친절하게 해 주시고. 또 헌혈의 집에서만 아마 가능하긴 하겠지만 성분 헌혈을 하게 되면 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가장 음. 긴 게 아마 1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음. 태블릿으로 영화도 보게 해 주시고 아 진짜요? 네 불편한 거 없는지 아. 계속 막 물어보시고 그리고 맞아요. 아니 음료수랑 간식도 사실 안 먹고 싶은데도 막 계속 먹이시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온 음료 먹으라고 꼭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그래 그것 주스. 가지고 원래 이온 음료 잘 안 먹는데 맞아요. 거기서 막 먹으라고 하니까 '아유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되게 먹고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맞아. 맞아요. 저는 그 낮잠 자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실은 일하면서는 낮잠 잘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헌혈하면서는 뭐 한 30분 쪼끔 자다가 일어나면 되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네요. 음. 음. 맞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링거 수액 같은 거 맞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는 하는 동안에는. 왜냐면 그렇죠. 하는 동안 아프진 않잖아요. 바늘을 맞아요, 넣고 뺄 맞아요. 때 쪼끔 따끔거릴 음. 뿐이지.
음. 그렇네요. 정말 그러네요. 좀 속세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음 본인에게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많이들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저도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 또 생각해 보면 그 헌혈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건강의 증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뿌듯함도 있어요. 뭐 음. 혈압, 철분 요런 것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아파서 약물을 먹고 있거나 이러면 헌혈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사실 그랬는데 작년에 1년 내내 계속 뭐가 좀 크게 아픈 것들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약을 안 음. 먹는 기간이 거의 없어서 헌혈을 거의 못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올해 다시 이제 헌혈을 좀 하게 되면서 '아 올해 좀 작년보단 건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음. 또 스스로 할 수 있게도 됐고 음. 특히 막 다이어트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는 아예 "헌혈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막 그쵸. 그런 음. 네. 내 몸이 지금 엄청 깎여 나가고 있구나.'가 아닌 것을 헌혈에 참여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약간 특히 이 헌혈을 하고 나면 저의 음. 피를 가져가시고 실은 이걸 쓰기 위해서 저의 피를 검사하시잖아요. 음.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보내주신단 말이죠. 맞아요. 그것도 약간 '공짜로 피 검사한다?' 요렇게 생각하면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실은 저는 아이들한테 "헌혈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때 너네들 애들은 실은 피 검사를 정밀히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음. 그래서 "너네들 피 검사하는 겸 헌혈해라." 요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음.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저의 그 특이한 혈액형을 헌혈로 알았거든요. 음. 그 어렸을 때는 그 정확하게 피 검사를 할 일이 거의 없어 가지고 그냥 O형 이렇게만 음. 알고 있었어요. 음. 근데 고등학교 때 그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하고 이제 쪼끔 지나서 피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떡하니 저의 혈액형이 RH-O형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놀라긴 했지만 혹시 또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잊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음. 그다음에 이제 좀 수술할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수술 전에 검사할 때 피 검사도 같이 했었어 가지고 그때 의사 음. 선생님께 제가 헌혈하면서 이렇게 RH-O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제가 혹시 마이너스 RH-O형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덤덤하게 "어 네. RH-O형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저의 특이한 혈액형을 알았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헌혈에 특별히 좀 고마운 감정이 좀 있고요. 음. 덧붙여서 저랑 똑같은 경로로 제 동생도 RH-0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 가지고 어. 저의 가족은 이 헌혈에 굉장히 특별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음. 모르잖아요? 헌혈로 피 검사, 공짜 피 검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헌혈 가이드에 근데 보면 음. 특히 막 그런 게 경고 문구가 있어요. 이걸 피검 "혈액 검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아 헌혈을." 그래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응. 에이즈 검사 같은 걸 가는 걸 꺼려서 '헌혈을 하면 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들어간 문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 이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거라면 사실 병원을 가야 되는 건데 방금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얘기한 사례처럼 어. 이런 혈액형 같은 것들은 진짜 헌혈을 참여한 그 따뜻한 마음 덕에 발견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음. 하나님이 RH-5형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음. 그 헌혈로 알게 됐는지는 지금 알았습니다. 음. 고등학교 때 너무 헌혈로 알게 신기해요. 되었어요. 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게 RH 플러스가 대부분이라서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 세계 맞아요. 15%가 RH 마이너스라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음 1% 밖에 안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없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거의 못 봤거든요, 주변에서. 음. 제 맞아요. 주변에 RH 마이너스형이 RH 마이너스 ABC가 아니지. ABO, AB 다 포함해서 RH 마이너스형 4명 봤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저고 그중에 한 명이 제 동생이고 어. 그중에 한 명이 세븐틴 도겸입니다. 어. 음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렇죠. 음. 제 주변에는 하나님 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참고로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플러스십니다. 근데 저랑 저 동생 둘 다 마이너스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역시 이 혈액의 세계도 정말 넓군요. 좋습니다. 오늘 헌혈 이야기를 진짜 다양하게 해 봤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헌혈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해 볼까 해요. 저는 이 한 번의 참여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을 위한 나의 작은 시간 나눔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봉사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음. 아무래도 나눔이라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 맞아요. 이게 실은 다른 그 어떤 봉사활동보다도 굉장히 간절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디저트는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혈액에 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음. 로즈 조지가 쓴 5리터의 피입니다. 음. 약간 제목이 추리소설 같기도 한데 어 음. 저자가 저널리스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피에 대해서 치열하게 좀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어. 진짜 이 피에 대한 모든 걸 담아 놓은 느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게 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 '피는 사고 파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당연하잖아요. 그쵸. 예 예전에 그 영화화도 됐었던 허삼관 매혈기라는 소설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건 인제 작품 속의 이야기다 보니 옛날 음. 배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음. 근데 이 책에 보면 세계 교역량의 13 위에 해당하는 품목이 인간과 동물의 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그리고 실제로 매혈이 합법인 국가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직. 아. 이게 그 책을 읽다 보니 인구의 1에서 3% 정도는 헌혈을 참여를 해야만 자체적으로 그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맞출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좀 같이 해야겠구나.' 그런 음. 생각도 좀 들었었고 다행히 아직 한국은 좀 자체 수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참여율은 나오고 있지만 점점 또 아까 하나님도 얘기했다시피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같이 읽어 보면 더 '헌혈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헌혈하는 동안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왠지 좀 아. 뿌듯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헌혈하면서 읽기에 굉장히 적합한 책일 것 같네요. 맞아요. 피에 대한 책이라는 정말 주제가 신선한데요. 샌님이 음. 진짜 참 보면 책 읽는 장르가 되게 다양하네요. 이거 되게 저는 음. 처음에 피에 대한 얘기라고 해 가지고 과학 책인가 싶었는데 저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과학서적 같지 음.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 5리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몸에 있는 피의 양일까요? 우리 몸에는 그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 성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5 리터 내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혈액이. 아 사람 안에요? 네. 그렇구나. 음. 재밌을 생각보다 것 많지 같아요. 않죠? 그렇네요. 저 한 20 리터쯤 음. 되려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저는 요즘 400 전혈하면 400 헌혈하던데 예전에는 음 보통 여성분들은 320 남성분들 맞아요. 400 요렇게 많이 했었는데 음. 전체 피의 총량을 봤을 때 막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이게 진짜 며칠 내에 다 다시 생산이 돼서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늘 같이 다니는 제 몸에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헌혈 음.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요. 사실 겨울에 제가 헌혈을 떠올리는 또 큰 이유 중 하나는 겨울이 헌혈 보릿고개라고도 불릴 만큼 음. 헌혈 참여자가 적어져서 혈액 수급에 문제가 가장 많은 시기예요. 음. 방학이다 보니까 단체 헌혈도 많이 줄어들고 또 날이 추워지면서 일반 참여자들도 겨울에는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음.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헌혈에 관심이 생겼다면 그리고 지금 건강하시다면 저희 스스로와 누군가를 위해서 오랜만에 헌혈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음. 여전히 추운 한 주긴 하겠지만 이런 나눔 이야기와 생각으로 좀 마음은 따뜻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